이렇게 거울을 놓고 컴포지션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의자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간 거예요. ting이야. 들어가요. 네. 또 족뱅이 까요 가서. ting이 향. 이거 엄청 좋은 거야. Dragon Lake. 안녕하세요, 뷰티 아티스트 용은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외주 작업도 하고 제 아이폰 럿도 만들고 그리고 외부 광고 작업, 제 음악 작업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컨텐츠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도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그 제작기 자체를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의 컨텐츠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첫 시범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트리스트라는 회사에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 광고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트리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전에 대본을 다 이렇게 적어갖고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대본 쓰는 건 하지 않습니다. 작곡가한테 작곡하기 전에 악보부터 써라,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과제하듯이 그 회사에 대해서 쫙 조사를 합니다. 이 아트리스트라는 회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이고요. 전 당연히 미국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렇게 오픈된 야외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길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회사들은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부와 제품과 프로덕션 디자인과 마케팅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은 진짜 그 페이스북 광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나는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도 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이제 너는 생각하지 마라, 너는 크리에이터니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딱 요 대본대로 말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아, 모든 회사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좋은 회사들 많고 그런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퍼스널 브랜드와 연결이 된 이 크리에이터 시장은 그런 광고판적인 접근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트리스트라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영상을 만든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밌는 고민이고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아트리스트라는 회사는 뮤직 라이센스를 심플하게 해주는 회사예요. What does an artlist subscription cover? Well, everything. Do you cover broadcast commercials? We cover everything. But now I have 50,000 subscribers. Awesome. Still covered. But what if- everything?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무제한이고 어떤 프로젝트에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용 기간도 없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무제한. 아트리스트 광고 보면은 나오는데 One simple license that covers everything.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아트리스트 구독을 해지한 다음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려면 물론 라이선스 파일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 두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음악 라이선스 서비스들이 유튜브에서만 되고 뭐 상업 프로젝트로 가려면 더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아트리스트라는 회사는 이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하나의 라이선스로, 무제한적인 라이선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운로드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음악 작곡가들한테 다 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지,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대 유통사에다가 했을 때 수익이 정말 쥐꼬리만 한데, 아트리스트에다가 내 곡을 주면은 이게 훨씬 더 잘 팔리고 수익도 잘 나오는 거죠. 아이튠즈나 스포티파이 같은 데 올라온 음악들은 우리가 상업 프로젝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감수하고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인디 작곡가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오리지널한 음악들을 아트리스트에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한다고 해도 음악이 겹칠 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브라우징이 굉장히 쉬운 거. 비디오 팀에 따라서 고를 수도 있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 고를 수도 있고 악기에 따라서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추가된 게 음악뿐만이 아닌 효과음도 구독할 수 있도록 요금제가 개편이 되어서 사운드에 대한 모든 것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구나, 이런 방향으로 요즘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마인드 매핑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마인드 매핑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말해야지. 근데 이 포인트만 가지고 광고를 만들면은 그냥 홍보 자료를 읽는 앵무새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일부 광고 회사가 유튜버들한테 시키는 짓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전 유튜버가 아니니까. 영상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 앵무새가 안 되려면은 자기만의 훅,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갈고리처럼 나 저거 필요해. 나 저거 사야겠어. 나 이 영상 끝까지 봐야겠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고를 만들 때 정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되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게 만든 영상인데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 때문에 내 영상에 대한 권리가 그 음악 저작권자한테 다 가버리게 되는 거. 이 영상이라는 장르가 저작권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부각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상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뭘까? 음악이다. 음악에 대한 게 해결이 되면은 영상이 온전히 창작자의 것이 된다. 요런 점을 좀 은연중에 강조를 하든지 좀 메인으로 강조를 하든지. 메인으로 강조를 하면 너무 이제 좀 전략적인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은연중에 강조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숀덴TV에 숀님하고 조금 인터뷰 같은 거를 진행을 했어요. 숀님이 되게 반가운 손님을 데려온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왕자님 오셨습니다. 언제적 호주예요. 호주 왕자님, 예. 저 만나면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뭐요? 충이기형. 나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또 바쁘신데 잠깐 시간 내서 또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는구나. 이제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 막 광고 이야기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예, 안 하면 안 하는데 네. 들어왔을 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전 안 해요. 뭘 알아? 본인들이 뭘 알아? 맞아. 혹시 뭐 그런 스트레스 있으세요? 저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에 없는데 막 갑자기 끼워넣기, 막판에 끼워넣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본인들만의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쪽에 일을 해오셨잖아.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더 잘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빼달라. 저건 빼달라. 이러면은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맞죠? 그럼 네,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 되잖아. 그걸 뭐하러 이렇게 부탁을 하냐고. 나 그게 어이가 없는 거야. 개비스콘 먹은 것 같다. 광고 들어오면 좋죠. 좋은데 그 이왕 맡겼으면은 그냥 우리만의 스타일로 하게끔 해줘야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거 밑도 끝도 없어 그거. 역시 잘 되시는 분은 이유가 있어요. 성공한다. 개샹 마이브. 뭔 소리야? 이러니까 망하는 거지 내가. 이게 어떻게 가시가 하지? 아이폰 이렇게 한 거야? 아이폰 이렇게? 네, 맞아. 진짜로? 이건 이제 보스턴 레이크인데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쿨톤이죠.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조혜 씨도 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커스텀 럿을.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이 엄청 됐어요. 형님도 뭔가 이렇게 막 컬러가 들어가기보다는 딱 봤을 때 뭔가 보드랍고 편하고 그 느낌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시도는 해보면 좋죠. 시도는 네. 한번 해봐야 되니까. 오와 커브만 바꿔줬는데 좀 이제 또,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저기 럿 이름을 슬레이브 럿으로 할까요?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거. 노예 럿. 모든 럿에 레이크를 붙이기 때문에 슬레이브 레이크. 슬레이브 레이크. It's slave lake. 간단하네. 네, 여러분 됐죠. 이거 한 15,000원 정도 하지. 오늘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충익이 향. 이거 엄청 좋은 거야. 들어가요. 네. 또 좁혀까요 가서. 들어가요. 네.
자, 이제 호준노예님하고 쇼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블레팅 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첫 5초가 중요하잖아요. 유튜브 광고로 돌릴 거라고 하니까 첫 5초에 사로잡을 수 있게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지켜주세요 라고 한 게 있어요. 영상은 40초 길어야 된다. 그리고 뭐 로고를 띄워달라. 그리고 라이선스의 커버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나머지는 정말 하나도 제한 없이 저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막 말하면서 찍는 것보다 제가 편집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비롤 후티지를 많이 하고 대본으로서 전해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가야 40초라는 효율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은행에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라는 대본이 아니라 녹음을 할 때 보는 노트이고 완성된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썼던 대본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 작업 방식 자체가 대본을 써놓고 딱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착수하기도 전에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제약을 당해버리면은 제작 중에 멋진 게 나오더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대본을 썼는데 스톱워치를 켜놓고 이 대본이 플로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의도치 않게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 때문에 또는 음악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하지 못해서 곤란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아트리스트는 전 세계의 작곡가들에게서 직접 음악을 받아 무제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유튜브부터 상업 영상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한 라이선스. 비디오 아티스트인 저도 아트리스트를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줄 거야. 참 쉽죠? 음악 브라우징부터 라이선스까지 심플한 사운드 솔루션 아트리스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중간에 실수한 거를 고려하면은 40초에 딱 맞게 잘 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본을 다 짰으니까 영상의 어떤 톤 앤 매너를 정해야 되잖아요. 클리셰긴 하지만 teal and orange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teal and orange로 제 스튜디오를 꾸미고 제 스튜디오를 시네마틱하게 찍으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모습 이런 거를 연출할 거예요. 지금 뭐 코비드19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밖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찍어뒀던 영상들을 중간중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청소도 하고 세팅도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전체적인 배경이 teal이 돼야겠지? teal. 그리고 요거는 여기도 이제 청록색으로 바꿨고, 오케이, 요런 색. 이제 뒤에가 좀 청록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모니터 쪽도 오렌지 색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것도 키죠. 여기 이제 주황색 불빛이니까 요것도 짠. 요건 꺼버리죠. 요즘에는 꺼버리고 teal and orange로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컬러 디자인을 하고, 국소적인 거 이제 B롤 같은 거 찍을 때는 요 컬러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 구매 링크는 제가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링크로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조명에 대한 ธีም은 teal and orange로 세팅을 다 끝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음악적인 ธี임도 정하고 싶거든요. 무거운 시네마틱 음악 같은 거는 듣는 순간 이 영상 지루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리스트에다가 uplifting이라고 쳤더니 밀레니얼 uplifting 뱅어라고? 이 톤 자체가 시네마틱하다 보니 어두워지고 무거워질 수 있는데 좀 산뜻한 음악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을 그 밀레니얼 뱅어라는 앨범 중에서 베스트 프렌드라는 그런 음악으로 골라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가 좀 신나는 음악은 이걸로 정했으니까 이제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호준노예님을 안 만났으면은 시간이 돼서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거든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빡시게 촬영을 해놓고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코멘트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편집은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사용하는 장비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알파7 3라는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바디를 쓸 거고요. 그리고 광각 촬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사무실이 어둡잖아요. 이게 아무리 저조도에서 좋다고 해도 그래도 ISO를 낮추면 낮출수록 화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리개가 넓은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f2.8 14m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는 크롭 센서용 10mm보다도 조금 더 화각이 넓어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 이런 G마스터 렌즈 대신에 이 삼양 렌즈가 가볍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G마스터 렌즈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거를 끼고 찍으면은 화각도 더 넓고 오토포커스도 꽤 수준급으로 잘 되니까 저는 이제 광각으로 뭔가 부동산 영상을 찍거나 뭐 이런 광각이 필요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조리개가 넓은 광각 렌즈가 흔하지 않잖아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화각 하나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영상이 지루하고 이 몰입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찍을 때 이 녀석을 쓸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빈티지 렌즈인데 이게 인기가 다시 많아져 가지고 이제 요즘에도 새 제품이 나오는 제품인데 니코르 f1.4 모델이고 이 친구는 이제 수동 초점인데 제가 찍는 영상이 1:1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찍는 SNS용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깔릴 거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모바일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큰 화면으로 시청하는 영상은 초점이 조금만 나가도 티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제 SNS용 같은 경우에는 초점 조금 안 맞아도 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친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촬영을 할 거고 짐벌은 이제 DJI 로닌 SC 쓰고 있는데 요것도 사용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짐벌을 많이 안 써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촬영해보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도 짐벌 있으니까 짐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로 해가지고 막 후보정 하는 것보다 화면 중간에 아트리스트 로고가 딱 와야 되니까 저렇게 거꾸로 찍는 거예요. 나중에 재생을 거꾸로 하면은 화면 중간에 딱 맞거든요. 그리고 아트리스트 로고를 합성하기보다는 저렇게 그냥 아날로그로 다 찍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오케이. Very good. Not good. 좀 더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어떻게 완성될진 모르겠지만 완성된 영상 보시죠. 아트리스트는 무제한 음악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힘들게 만든 나의 영상이 음악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게 된다면 당신에게는 아트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부터 상업 영상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한 라이선스. 비디오 아티스트인 저도 3년째 아트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쉽죠? 빠르고 정확한 브라우징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는 라이선스까지 심플한 사운드 솔루션 아트리스트. 지금 시작하세요. 어때요? 영상 잘 나왔죠? 일단 말했던 대로 원래 썼던 대본 라이선스가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리고 당신의 영상을 지키기 위한 어떤 솔루션? 효과음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운드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운드 솔루션이다. 뭐 이런 포인트들을 첫 대본에서 이렇게 뼈대를 잡아놓고 마치 랩을 하듯이 음악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맞게 나레이션을 조금씩 계속 바꿔가지고 완성을 한 겁니다. 음악이나 영상을 만드는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사실 뭐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서 프로토타입 2를 만들고 3를 만들고 4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품을 만든다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제가 뭐 대본이라든지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평소에 제 채널에서 말하는 소리들은 그냥 녹음된 소리에다가 컴프레서 정도만 걸거든요. 근데 아트리스트라는 회사가 음악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그 음악 소리를 뚫고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카만카돈 C214에다가 아발론사에서 나온 프리앰프를 복각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컴프레서를 걸었고요. 그래서 원본 소스 자체에 다이내믹이 어느 정도 있고요. 뒤에 깔리는 배경음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EQ로 불필요한 주파수를 깎아주고, 그리고 웨이브스사의 1176 복각한 그 컴프레서를 걸어가지고 목소리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뒤에 깔린 음악이 잘 나오면서 그 깔린 음을 뚫고 제 목소리가 나오게, 그래서 소리 들어보시면 굉장히 소리가 좋을 겁니다. 힘들게 만든 나의 영상이 음악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게 된다면 당신에게는 아트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전 지금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Yes, it's right. Start right now. Get your freedom tonight. 모든 영상을 촬영할 때 아날로그로 촬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 안경에 아트리스트 로고가 비치는 게 있는데, 솔루션 아트리스트 지금 시작하세요. 이 컴퓨터 화면 자체에다가 아트리스트 로고를 검정색 바탕에 띄워놓고 안경에다가 비추게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이 모니터가 플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거울을 놓고 컴포지션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의자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간 거예요. 당연히 수동 초점으로 고정으로 해놓고 찍었고, 특수 효과를 잘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전한 다음에 봤을 때 굉장히 허접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아날로그로 찍고, 이건 아날로그 촬영으로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것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특수 효과를 쓰는데, 이번 아트리스트 영상도 특수효과 없이 전부 다 촬영한 걸로 했고요. 컴퓨터 화면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아 맞다, 중간에 아트리스트가 당신에겐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아트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트리스트가 요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넣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카메라로 찍은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도 안경에 아트리스트 로고가 조금 허접한 것 같은데, 특수효과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아날로그로 찍은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각도를 위해서 이렇게 C 스탠드를 이용해서 촬영한 장면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브라우징부터. 그리고 이제 저는 광고를 할 때 그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이런 추상적인 거를 봤는데,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착한 회사지, 착한 척 하는 거는 PR 전문가를 고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트리스트는 착한 회사인가? 내가 일할 만큼 착한 회사인가? 제가 3년 동안 아트리스트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MCN이 쓰라고 줬던 음악인데 이제 너 우리 소속 아니니까 그 영상 수익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든지, 무료인 것처럼 교묘하게 뿌린 다음에 뭔가 나중에 저작권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음악 자체가 불법 샘플링으로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악 저작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상 제작자,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예스. 퍼스널 브랜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될 책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주는 좋은 회사하고 일을 하자. 물론 저도 속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디오 스톡이었나? 뭐였지? 저도 그 회사에게 속은 부분인데, 그 이후로는 제가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보는 과정을 추가를 했거든요.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만적인 게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착오에 의해서 나쁜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제품을 광고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과도 드리고, 좀 이런 방향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광고 제작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회사하고 광고를 해야 되느냐, 요거였어요. 아무리 착한 회사고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고 해도 서비스나 제품의 질로서 소비자들에게 보답을 못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착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품이 그렇게 나쁘면서 사회적인 공헌만 하면은 그게 나쁜 기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룩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질 것인가, 음악적으로는 어떤 팀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 영상의 용도가 무엇인가,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뼈대를 잡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그거를 개선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내 마음에 들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아트리스트 프로젝트는 제가 촬영 2시간 정도 하고 편집을 한 4-5시간 정도 한 좀 간단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다른 프로젝트들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의 프로세스였고 공유해드린 게 이제 많은 창작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TV 광고로 나갈지도 모르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임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TV 광고 나가는 거 만들게 되면은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 정말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벌써 4월인데 또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